아주 잠깐 우리 너무 완성 커플 킹 왕자 도끼를 듣지마 후덜덜 우리 사람 we belong together 넌 나의 태양 넌 나의 바다 정말 이상해 평소에는 안 그랬는데 내게 장미꽃을 선물했던 너 다른 여자와 있었던 게 그게 너무 미안해서 그래서 나에게 더 잘해준 걸 몰랐어
이것은 당신과 함께 태어난다. 이것은 당신의 욕망을 깨우고 자유를 꿈꾸게 하며 성공을 갈망하게 하고 승리에 도전하게 한다. 우리는 이것을 가능성이라고 부른다. 지금 당신 안에 프로그레스를 꺼내라. 당신은 더 많은 가능성을 만나게 될 것이다. 우리는 더 많은 가능성을 만든다. 약속해줘 오늘 이 밤
지금은 나와 함께 해줘 나와 함께 눈이 부시게 아름답던 바다 나의 눈 속에 그보다 더 고운 너였어 하얀 모래 위 너와 내가 남긴 추억들 파도가 떠나도 내겐 지워지지 않는 걸 보내고 나 또다시 찾은 바다가 하지만 이제 내 곁에 다른 사람이 있는 걸 새롭게 시작하고 싶어 그녀를 따라왔어 하지만 내 맘 네 모습만 생각이 나 머리에 쏟아진 별빛들
it at, you know I got it. 뜨거운 광선 쏟아져 따끈해 눈부셔 살짝 찌푸린 눈 선글라스 얼음을 깨문 입속 활짝 얼어내 하늘은 파랗다 못해 투명해져 Hot summer, a hot hot summer Hot summer, a hot hot 너무 더워 Hot summer, a hot hot summer Hot summer, a hot hot 이게 제맛 Hot summer, a hot hot summer Hot summer, a hot hot 너무 더워 뜨겁던 애는 지고 선선한 바람이 부는 여름밤 어둠으로 물든 하늘엔 식은 공기만 있어 풀벌레 우는 소리 그네에 앉아 듣는 여름밤 그늘이란 없는 따가운 햇살 같던 나의 일상 긴 오후가 가버리고 하루의 끝자락에 있지만 가로등 불빛 아래서 나의 하루를 아직 끝내지 못하고 서성이고 있어 부드러운 바람이 불면 슬며시 눈을 감아 무더웠던 나의 하루를 어루만져주는 여름밤 향기로운 바람이 불면 살며시 미소를 지어 무더웠던 나의 하루를 어루만져주는 여름밤 부드러운 바람이 불면 슬며시 눈을 감아 무더웠던 나의 하루를 어루만져주는 여름밤 향기로운 바람이 불면 살며시 미소를 지어 무더웠던 나의 하루를 어루만져 자, 반갑습니다. 좋은 오후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멋진 일이 생길까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인가요? 기존 종목들이 잘 가네요. 네, 기존 종목들.
파워로직스 뭐 이런 거 더 가고요. 현대바이오가 오늘 또 상한가 한번 진입했다 나왔죠. 이런 식으로 기존 종목들이 참 잘 가는 모습이고, 최근에 매수한 종목들은 그냥 그래요. 네. 수익이 났다가 다시 들어왔다가 났다가 들어왔다가 그렇게 가고 있네요. 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오늘은 종목을 사는 날이죠. 주식을 사는 날이니까 조금 기다려 보시고, 네. 추석 문제 불러봅시다. 귀요미 자영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시고요. 설리님, 무한풍찬님, 뿡뿡이 아빠님 오셨네요. 네. 아이가 뿡뿡인가요? 네. 슈팅구건님, 재한님, 화이트풀님 이렇게 오셨어요. 그리고 게스트분들 와 계시고, 로그인 하셔야지 채팅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유튜브 계신 분들, 양현모님, 네, 모모, 네, 어서오세요. 그 다음에, 뭔가요? 이게, 추이, 전아인가요? 네. 뭐라고 쓴 거예요? 전아인가요? 네, 아무튼, 네. 쓰신 분, 네.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메이슨닉님, 네. 아직 이거 시작할 시간 없어, 오늘은. 네. 이따가 시간 봐서 할만하면 하고요. 네, 김희경님 어서 오시고요. 시그널 스탁 TV님 반갑습니다. 계좌 빨간맛 궁금해님 어서 오시고요. 네, SS 킴님 반갑습니다. 유도인님 오셨고, 부자 남편님, 개인 심리가 많이 지쳐 있습니다. 네, 야무지게 50% 할인 이벤트, 대표이사 기념. 대표이사 단지는 네, 되게 오래됐는데요. 2년째인데, 네. 새삼스럽게 지금 기념을, 네. 뭐, 50% 할인은 우리는 없어요. 없어서, 거기까지는 없고요. 그냥 뭐라 그럴까요? 한번 잘 노려보세요. 뭐 기간적인 그런 게 있을라나요? 네, 일단 상담을 좀 받아보세요. 뭐 필요하시면. 네, 근데 50%까지 할인되는 건 없습니다. 참고하시고. 유영일님 어서 오시고요. 그 다음에 JW 초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인터엠은 추가 매수 하시나요? 추가 매수 안 합니다. 네. 자, 지금 보세요. 인터엠은 주가가 하락하고 있죠. 저항을 너무 못 넘어가고 있어요. 넘어가야 되는데 못 넘어가고 있어요. 하락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추세가 하락을 하고 있으면 매도 또는 관망이지, 매수나 그런 쪽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당장 뭐 매도를 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이 종목은 지지선이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뭐 특별히 매도할 만한 이유는 없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매수를 해야 될 이유도 없죠. 네. 종목을 매수할 때는 항상 올라가는 타이밍, 흐름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지 되는 거니까 추가 매수에 대한 의견은 지금은 없습니다. 그냥 물려 있으면 돼요. 봐 물렸어 뭐 이렇게 계속 물린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종목을 여러 개를 좀 찾아봤는데요. 쬐깐한 바이오들 있죠. 쬐깐한 바이오. 무슨 바이오 뭐 이렇게 들어오는 게 많더라. 네. 바이오 쬐깐한 것들. 쬐깐한 바이오들이 움직이는 게 있어요. 네. 모양새들이 보면은 밑에서 뭔가 좀 움직이려고 하는, 네, 그 바이오자 붙은 것들 대부분, 네, 오리엔트 바이오도 마찬가지고요. 네. 근데 얘네들이 왜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는 걸까? 이런 고민이 막 생겼어요. 뭔가 바뀌는 모양이 좀 나타나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바이오를 사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바이오가 그렇게 썩 좋은 모양이 아니거든요. 네, 업황이. 그러니까 종목이 나쁘다라고 하기는 좀 애매한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런 종목들을 사야 된다? 왜냐면 바이오 업황이 그렇게 지금 좋은 게 아니고 나쁜 쪽으로 계속 분위기가 잡혀가기도 하고요. 또 오늘 그 주제에서도 바이오 이야기가 있긴 있어서 뭐 그런 얘기도 좀 하겠습니다만은, 바이오 쪽은 이런 게 있어요. 한번 조금 한번 넣어봐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정도의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소형 바이오, 그 중대형 말고요, 큰 것들 말고 소형, 이렇게 1,000원짜리 또는 뭐 짤랑이들, 동전주들 또는 이제 불과 몇천 원 안 하는 것들, 이런 것들 위주의 전략을 세우실 분들은 이 소형 바이오 종목들을 한번 슬슬 좀 주목해 보실 필요는 있겠다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저는 지금 사고 싶진 않아요. 시기가 딱 땡기지가 않는 것 같아서. 근데 뭐 나중에 올라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쬐깐한 것들이 지금 움직이려는 모양새들 좀 보이고 있다 정도만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오늘은 이제 골고루 좀 보긴 했는데 그냥 괜찮겠다, 지금 사도 좋겠다 생각되는 것이 4종목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야 이건 뭐 좀 희한한데? 이렇게 생각되는 종목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희한한데 생각되는 종목을 먼저 한번 볼게요. IT센이라는 종목이에요. IT센, 이게 지금 보시면요, 이게 주가는 이렇게 우상향을 보이고 있어요. 보이고 있고 흐름도 넘어가는 모양새인데 이게 지금 스펙에서 넘어온 것 같더라고요. 스펙에서 넘어왔고 추세를 전환했어요. 그래서 상승에 대한 가능성은 있겠다. 수급도 계속 들어와요. 그리고 찾아봤더니 재료를 좀 찾아봤더니 경영진 쪽에서 자사주 매입을 좀 많이 했었어요. 자사주 매입을 좀 많이 했고, 얘네가 원래는 IT 솔루션, 그런 그 뭐라고 해야 돼요? 저기 네트워크 뭐 이런 쪽 기업이거든요. 이렇게 IT 서비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시스템 통합이라든지 뭐 시스템 인프라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 정부하고 약간 붙어서 진행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좀 보시면 되고요. 기업 실적 같은 경우는 좋아지고 있어요. 좋아지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계절을 좀 타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이번 분기에 매출도 좀 많이 나오고 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적자도 좀 줄어들기도 하고, 그래서 괜찮다 싶어요. 괜찮다 싶고, 지금 매매 동향 같은 경우를 보게 되시면은 여기서 보시면은 그 최대 주주 변경 이야기도 있었죠. 그 다음에 좀 내려가다 보면은 이제 경영진들이 주식을 산다,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어디 있지? 그 다음에 국가 사업들을 좀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이게 좀 특이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사보면 어떨까 이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아니면 조금 더 지켜봐야 되나 그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괜찮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니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좀 뭐라 그럴까요? 애매하다? 애매하다. 애매하다가 딱 맞는 표현인 것 같기도 하다. 약간은 두꺼운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특징적으로 한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가 오늘 좀 애매하다 정도 잡혔어요. 그러니까 종목이 없었으면 요걸 한번 해볼까 말까 생각을 좀 해봤는데, 뭐 좀 특별히 좀 종목이 4개가 나와 있기 때문에 굳이 해야 될 필요는 없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 제끼는 거고요. 최근에 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금거래소에다가 뭐 순금 패키지 뭐 이런 거 판매하기도 하고 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런 정도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게 지난번에 우리가 지난달이었죠. 지난달에 후보군들 중에서도 NK물산 이런 종목이 미쳤거든요. 이게 지난 5월 여기서 한 건데 이게 100%가 넘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런 전차를 밟는 것이 아닌가 그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복이지 뭐, 내 팔자 아니겠어? 그죠? 네 팔자야. 그래서 뭐 그냥 가는 것들은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못 가면 많은 거고, 그리고 뭐 걸러낸 종목들이 그렇게 아주 나쁜 건 아니니까 보겠습니다. 가장 처음 종목은요, 광전자 추가 매수를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살 거예요. 올라와서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요거를 지난번에 우리가 4월에 샀죠. 4월에 샀는데 이게 지금 약간 손실인가 아마 그럴걸요. 그죠? 광전자가 현재 보시면 마이너스 3% 정도 나와 있네요. 근데 요거를 오늘 조금 더 사겠습니다. 싸니까 2,600원 밖에 안 했네요. 매수를
쬐깐만. 네. 현재 가격으로다가 2,645원에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확인했어. 안 해도 돼. 네. 확인 바랍니다. 그래서 광전자 오늘 추가 매수합니다. 네. 광전자 오늘 네 매수 종목 해서 광전자 얼마였냐면 2,640원. 네. 단가가 평단가가 어떻게 맞춰졌냐면요. 그래서 뭐 거의 보합 수준이었기 때문에 뭐 평단가라고 할 것도 없겠다. 그죠? 평단가가 2,685원이 됐네요. 네. 2,685원. 요 정도 평단가를 만듭니다. 그래서 광전자 추가 매수 하나 들어갔고요. 네, 두 번째 종목은요. 네. 두 번째 종목은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은 최근에 이제 그 중동 지역 그 분쟁 관련한 내용도 좀 있을 수 있겠고요.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졌던 부분이 있었어요. 이때 이슈가 한번 있었죠. 네, 이슈가 한번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주가 흐름이 다시 좋아졌는데 추세는 계속 우상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많이 해먹었기 때문에 절반만 갖다 땡긴다 하더라도 제법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길이를 길게 놓고 보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삼성 엔지니어링 이 종목도 지금 나한테 있나 모르겠는데 있네요. 지금 가격대 근처로 그냥 사시면 될 것 같아요. 17,200원이요. 네. 그래서 요것도 17,200원에 네. 250원에 사시면 되겠네요. 17,250원. 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그래서 삼성 엔지니어링은 17,250원 매수 고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평단가가 17,250원이지 뭐. 네. 별 차이 있겠어? 네. 17,160원이 됐네요. 네. 화면요? 이거는 대신증권 HTS고요. 거래는 MTS라는 겁니다. MTS. 나무. 네. 목소리가 익숙해요? 익숙한 그 목소리. 자, 세 번째 종목은요. 진양산업입니다. 진양이 잘 맞아 떨어졌더라, 오늘. 네. 오늘 괜찮은 자리까지 잘 왔어요. 이게 지금 오버슈팅 한번 때려가지고 들어왔잖아요. 그 다음에 내려갈 때는 절대 건드리면 안 돼요. 다시 올라가잖아. 그리고 골든크로스 나왔으니까 이거 거래량 해결하려고 뭔가 한번 움직일 겁니다. 그러면은 조만간 이게 옆으로 조금 쓸 수도 있겠지만은 조만간 한번 움직인다 보면 지지선은 3,550원대 반등 나오면 4,000원대 4,500원 요 정도 수준까지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진양산업 갖다 지려고요. 네. 요거는 신규 매수죠. 진양산업. 네. 그냥 뭐 현재가로 네. 적당히 사면 되겠죠.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얼마 샀다고? 3,670원? 네. 현재가 75원이었나요? 매수 가격이 얼마 쓴 거야? 전화 오지 마. 지금 급한데 말이야. 그죠? 네. 주식을 사고 있는데 스팸 전화가 오고, 이 새끼들. 안 그래도 주식 사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줘야 되나? 어디 갔어? 진양. 내가 방금 체결됐다고 진양산업 3,670원에 사줬네요. 네. 3,670원이요.
완료되었어요. 네, 그 다음에 솔루에타. 이게 마지막 종목입니다. 이거 지금 올라가네. 이러면 안 되는데, 곤란한데. 이러면 안 돼. 솔루에타는 전자파 쪽이구나. 그냥 사도 되겠다. 네. 4,420원, 4,410원 현재가로요. 네. 많이 오를 줄 알았더니 안 올랐네요. 네. 일단 매수 먼저 하고 선 매수 후 설명. 그렇게 갑니다. 네. 선 매수 후 설명. 기가 막히구나. 체결되었습니다. 오케이. 확인 바랍니다. 오케이. 그래서 얼마 사줬니? 이거는 솔루에타. 현재가로 막 질리니까 잘 모르겠어요. 막 일단은 시장가로 사 해갖고 던지는 거라. 솔루에타까지. 네. 무료 추천주 아니고요. 네. 제가 사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혹시 궁금하실까? 저 더 비싸게 사줬네. 4,415원에 사줬네요. 매수되었습니다. 네. 오늘의 성투사의 매수 종목입니다. 네. 아니지. 월급탄. 네, 성투사의 월급탄 성투사의 매수 종목. 그래서 네 종목이 오늘 포트에 들어갔네요. 이거는요. 무료 추천주 개념이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따라 하시고 싶으시면 따라 하셔도 되고요. 안 하고 싶으시면 안 하셔도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냥 참고용이에요. 네. 성투사는 도대체 무슨 종목을 사나, 네. 어떤 종목을 사고 있나, 네. 그런 거죠. 얘가 그래도 수익이 잘 나온다는데, 네. 한번 해볼까? 뭐 그런 생각. 계좌는 조금 더 올라간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되고, 돈이 조금 남아서 남은 거는 이제 제가 돈 남을 때마다 쓰는 동전주 짤랑이가 하나 있거든요. 그거를 또 매수를 다 해버리겠습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짤랑이는요,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예전에 제가 알려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게알 모터스라고, 네. 게알 모터스. 요 종목을 지금 제가, 잔돈, 땡그렁이가 나올 때마다 계속 사서 보고 있거든요. 왜 그런지는 이것도 조금 이따가,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할게요. 게알 모터스까지. 그래서 알뜰하게, 모든 돈을 다 썼습니다. 와, 이럴 때 기분 좋아. 모든 돈을 다 썼을 때. 바로 이거야. 현금 비중 필요 없어. 질러, 일단. 지르고 보는 거야. 남자는 한 방이야. 뭐 이런 거. 하여튼, 참고를 하세요. 그 종목에 대한 설명, 내가 이걸 왜 샀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시간이 뭐 많진 않지만, 그래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좌가 수익 잘 나오지 않아요, 지금? 계좌 수익이 제법 잘 나온다고 생각이 드는데, 나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만 그런가? 꼭 안 그러세요? 계좌가 어제보다 더 올라오지 않았나요? 나만 그런가? 계좌가 어제보다 낫던데? 시장이 어제보다 낫지 않아요? 지금? 잠깐 볼게요. 어제보다 낫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질문 있으신 분은 질문 올리세요. 질문 올리셔도 됩니다. 괜찮아요. 질문 있으신 분은 질문 올리시고요. 지금 저 종목들을 제가 매수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심들을 가지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늘 말씀드리는 내용이지만
여러분들이 따라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그것은 마음대로입니다. 그러니까 뭐 부담 가질 필요가 전혀 없어요. 나는 저거 마음에 안 드는데, 네, 너 망하는 꼴을 한번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괜찮아요. 네. 성대사가 물려가지고 허우적대는 거 보고 싶으신 분들은 또 그냥 그렇게 구경만 해도 괜찮아.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이제 뭐 주식 매수라든지 이런 것들 초보자분들은 감을 잘 못 잡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막 이런 분들에게 네, 뭔가 좀 도움을 드리기 위한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니까 네, 그렇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뜨뜨뜨뜨뜨. 질문은 적어 놓으세요. 바빠 지금. 네. 요 시간이 그래도 항상 제일 즐겁지 않아요? 난 그러던데. 뚜뚜뚜뚜뚜. 됐어요. 네. 문자로 다 온 것도 다 확인이 됐어요. 주문 체결된 거. 오늘은 아주 알뜰하게 깔끔하게 네, 잘 됐습니다. 오이. 자, 네, 어서 오세요. 잘 오셨습니다. 네. 네. 반도체도 특산품이 되냐고요? 네. 하이닉스 광고 보셨어요? 영화 보고 오셨구나. 마이클 민규님. 아니야. 23,000주 아닙니다. 그렇게 많이 안 샀어요. 조금만 하는 거예요. 조금만. 네. 그 다음에, 네. KR 모터스는, 네. 짤랑이 남은 돈으로 조금만 샀어요. 네. 이게 짤랑이도요, 조금만 계속 사다 보면, 조금씩 계속 사다 보면은요, 이게 되게 재밌어지는 게 뭐냐면, 저거예요. 점점 많아져. 네. 금액이. 짜투리 돈을 샀는데, 막 그러면서 점점 많아져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적립식의 또 그런 좋은 점인 것 같기도 해요. 네. 조금씩만 하면 됩니다. 몇 개씩만. 네. 반도체가 특산품이 되는지는 지역, 네, 지자체에 한번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전화해보세요. 2000에다가. 그 될 수도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죠? 네. 특산품 하려고만 하면 될 것도 같은데. 잘은 모르겠네요. 네. 네. 거기서는 반도체를 특산품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야, 근데 그 생각 진짜 기발하죠? 네. 특산품. 반도체를 특산품을 만들자. 기발한 건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종목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은 여기다 있다가, 네. 아이고, 참, 이분들이 또, 네, 맞아요. KR이요. 네. KR 맞아요. 네. 그것도 이렇게 찾고 계셨어요? 진짜 KR이란 게 있나 해서? 이분들이 유머를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네? 네. 근데 유머 캠프에 1박 2일 초대해서 한번 모여야 되겠어요. 진하게 한번, 네. KR 모터스 맞습니다. 네. 여러분이 생각한 게 그게 맞아요. 자, 광전자는요, 전자장비 및 기기. 이거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이미 4월 달에 매매를 한번 했기 때문에 설명한 종목이고요.
요거는 이제 그 핵심 부품, 통신 장비, 뭐 정보 기기 뭐 등에서 뭐 5G 쪽으로 약간 그 구분이 좀 되어 있기도 했었어요. 그 다음에 뭐 응용 뭐 이런 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뭘 만드는지 보고 싶다면 들어가 보면 돼요. 광이니까 막 빛에 들어가 빛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을 것이다 생각하시면 되는 건데, 이게 뭐 이렇게 돼 있어? 어쭈 일본? 이게 뭐야? 회사가 뭐 이래? 홈페이지가 되게, 네, 이거 한국 맞나요? 맞네, 한국이네. 네. 스마트폰 등 근데 센서, 조도 융합 센서 뭐 이런 센서가 있고요. 조도 센서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LED가 있어요. 그 다음에 파워 세미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약간 반도체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컴파운드. 네, 컴파운드가 우리는 뭔지는 아는데, 네, 한국말로 설명을 할 수가 없네. 컴파운드가 한국말로 뭐예요?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요? 네.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그러니까 반도체 소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소재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라서 그 내용을 좀 판단하시면 되니까, 요거는 이제 다양한 그런 쪽에서 사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은 그 다국적 기업이기도 하겠죠. 다국적 기업이기도 하고, 뭐 흐름 자체가 워낙 잘 되는 종목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이게 여기 보시면 외국인 보유 비중이 제법 높아요. 20%가 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뭔가 지금 준비를 좀 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내용이기도 하죠. 낙하지마 히로카즈, 낙까지만데, 네, 그죠? 낙하지마. 네, 이쪽 외 7인이 이제 여기서 다 가지고 있다 그러고, 대주주가 일단 다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적은 나쁘지 않아요. 네, 지난해 조금 나빴는데 올해 들어서면서 뭐 이렇게 나쁘지 않은 형태의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괜찮아요. 종목 나쁘지 않고, 현재 보시면 추세도 네, 하향에서 전환 포인트 완전 만들었죠. 이평선 정배열 잘 만들어놔서 지난달에도 괜찮았고요. 네, 4월달에 약간 미스였네요. 그죠? 네. 4월달에 이게 갔어야 되는데 5월달에 빠지는 바람에 미스가 좀 났는데 그거 다 회복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매수하기 좋은 자리, 네, 추가 매수로 들어갔고요. 질문을 먼저 적어놓고 해야 되겠다, 그죠? 질문. 오늘은 무엇이든 물어보쇼의 날은 아닌데 그래도 궁금하신 게 있으면 바로 설명해야죠. 미중 무역 협상이 이번 주에 나가리 되면, 잘 안되면 어떻게 될까? 네, 요거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질문. 그 다음에 보안 관련해서는 뭔가요? 보안 관련해서 설명? 어떤 분야? 네. 보안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집에 대한 보안이 있을 것이고, 뭐 정보에 대한 보안이 있을 것이고, 회사에 대한 보안이 있을 것이고, 뭐 개인 정보에 대한 보안, 또는 금융 서비스에 대한 보안, 뭐 등등 여러 가지, 해킹에 대한 보안, 뭐 등등등. 네, 어느 쪽이 알고 싶으신지 한번 물어보시면 좋겠어요. 아니면 전부 다로 하면은, 네, 하여튼 뭐 한번 볼게요. 네, 설명을 네,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 메이슨님 어제 우리 방송 안 들었어요? 그 월요일날 화요일날 계속 들었잖아요. 노딜 뭐 빅딜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해킹이요? 네, 해킹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네, 일단 설명을 요거까지 하고 다 드려볼게요. 네. 삼성 엔지니어링은요, 이 종목은 상당히 오랫동안 지금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조정을 받았어요. 12, 13, 14, 15, 16이거든요. 16으로 해서 사실은 조정이 끝났다 보시면 돼요. 이 추세는. 그러고 나서 이제 추세가 좋아지고 있는 건데, 저 때문에 지금 계속 높아지고 있는 단계죠. 원래대로 본다면 추세가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약간의 오버 개념들이 좀 있어요. 네, 작년에 뭐 경기 좋아진다느니 뭐 그런 얘기들,
또는 유가 올라간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었고요. 유가에 대한 내용은 지금 최근에 또 유가를 상승시키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죠. 그런 내용들은 삼성 엔지니어링이 플랜트 사업 쪽에서의 그 강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뭐 삼성 엔지니어링뿐만 아니라 뭐 현대건설이라든지 뭐 그런 종목들도 아마 지금은 추세가 그렇게 비슷하게 나쁘지 않게 형성되고 있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 경기가 좋아진다라는 개념, 미중 무역 분쟁이 해소가 돼서 경기가 좋아진다 이런 식으로 판단이 돼도 삼성 엔지니어링이나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좋은 포인트를 잡을 수 있어요. 근데 왜 현대건설이 아니고 삼성 엔지니어링이냐? 현대건설은 대북 테마가 같이 엮여 있어요. 그래서 변수가 좀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현대건설은 일단 제외를 시키고, 왜냐면 뭐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처박아 놓고 안 보니까 상관없는데 여러분들은 또 그게 막 변동이 계속 나오면은 또 그걸 쳐다보느라고 또 바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또 사놓고 기분 나쁘니까 많이 안 움직일 만한 것으로 한번 잡아봤어요. 그리고 이게 6월 초에 이게 주가가 많이 빠지는 이유가 있었단 말이에요. 소송. 요 소송건 때문에 지금 그 중재 신청에 대한 내용이 좀 나온 건데, 계약 해지의 원인이 삼성 엔지니어링한테 있느냐, 아니면 이제 발주처에 있느냐, 요거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고, 요거는 이제 뭐 중재 신청을 했기 때문에 결론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요거는 재판을 받아봐야지 않은 내용이에요. 재판을 받아봐야 돼서 언제 나온다라는 얘기는 아직 없습니다. 누가 나올지는 봐야 될 거고, 뭐 이미 저걸 했기 때문에 주가의 하락을 다 만들어냈기 때문에 여기서 더 빠질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졌다 그러면은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고, 이겼다 그러면 올라가는 상황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시고 되고요. 그 얘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주가가 이렇게 하락한 거예요. 여기 이렇게 하락한 겁니다. 근데 요거는 보통 아시죠? 뭐 국제사법재판소 이런 데 가서 재판을 받게 되면은 그냥 당장 뭐 다음 달에 결과 나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굉장히 오래 가니까요. 요거는 뭐 지금은 신경 쓰실 만한 내용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저렇게 팡 떨어졌을 때 대응해보기 괜찮은 시점이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업황적인 부분들이 좀 좋아지는 것들이 좀 주목을 좀 받을 필요가 있겠죠. 이건 것도 이제 조선주 같은 개념을 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래서 짧게 보는 패턴이 아니라 조금 길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길게요. 이 큰 흐름을 보면서 조금 길게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해서 나이키 형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정도까지 올라가니까 이런 식으로 구성을 좀 해보시면 됩니다. 여기 한 요 정도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요 나머지 거 이거 큰 거 먹어야 되니까 뭐 아시죠? 어떻게 하는지? 천천히 있는 듯 없는 듯 이런 애가 있었어?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천천히 가져가시면 됩니다. 진양산업은요, 진양이가 패거리들이 있어요. 진양 폴리, 진양 뭐가 또 있었지? 진양화학, 진양화학, 진양 폴리 해가지고 얘네들이 전체적으로 좀 다 같이 움직이는 애들이에요. 근데 진양 산업을 해드린 이유는 요게 지금 요 봉우리가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별다른 게 있어서가 아니라 요 봉우리가 제일 마음에 들었어. 요거는 이제 조금 애매했죠. 거래량이 조금 적고 그래서 조금 애매했고요. 진양화학 같은 경우도 요거는 이제 봉우리가 있긴 있는데 많이 안 들어왔잖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제일 센 걸 수도 있겠는데 먹을 게 별로 없다 생각이 좀 들었죠. 그래서 진양 산업을 일단은 집어넣은 거고요. 요거는 이제 요까지만 올라가도 괜찮잖아요. 그래서 요걸 집어넣은 거고, 이게 그 외국인 매수가 제법 들어왔어요. 여기서부터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려가고 올라간 포인트니까 이번에 들어온 이 거래량 부분이 조만간 나올 것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래량 부분이니까 4,000원대 중후반까지는 가겠죠. 그러면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한 목표 주가 한 30%대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 정도면 맛있게 냠냠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지지선 대는 가까이 있어요. 그러니까 빠져봤자 한 10%대,
예. 먹으면 30%대 해볼만 하죠. 그 다음에 요거는 기본적으로 예전에부터 테마가 좀 형성된 부분이 좀 있었어요. 폴리, 뭐, 그래가지고, 뭐 태양광, 뭐, 이런 쪽도 많이 연결되는 부분이 좀 있었는데, 요거는 이제, 종목이 3개로 한꺼번에 움직이기 때문에, 얘들을 이렇게 보시면, 화학 해가지고, 플라스틱 재료, 요거 말고 다른 게 있어요. 이거를, 이쪽으로 들어가서 볼 게 아닌가 본데. 그럼 진양 화학으로 들어가서 봐야 되나? 얘는 바닥재. 이거 말고 다른 게 있는데. 진양 폴리. 이쪽이었나? 여기서 안 보이네. 네. 소재 이런 쪽이었는데, 네. 아무튼 그런 쪽으로 얘네들이 패거리로 형성된 적이 있었어요. 그런 테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테마를 가지고 본 건 아니고요. 어쨌든 그러한 내용들이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홀딩스가 있고 화학이 있고 산업이 있고 뭐 진양 폴리가 있고 뭐 이렇게 계열사들이 있다. 그 중에서 이제 진양 산업이 어떻게 보면 대장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실적은 나쁘지 않아요. 계속 흑자 기조 잘 유지하고 있고요. 물론 좀 줄긴 했는데 매출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 다음에 17년 대비해서 18년도 나쁘지 않았죠. 네, 이번 분기도 실제로 실적은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급적인 측면도 현재 나쁘지 않았다.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여기 들어온 요 내용이 그냥 들어오지 않았을 거다는 얘기고요. 뭔가 한번 뿜어줄 만한 포인트가 있을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기다리시면 돼요. 기다리면 미친 포지션이 한번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 네, 해먹으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솔루에타요. 네, 솔루에타는 전자파, 차폐 뭐 이런 쪽입니다. 근데 그동안 워낙 개떡 같은 종목으로 이 종목이 많이 평가받죠. 개떡입니다. 개떡. 네. 솔루에타는 개떡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했을 거예요. 그지 같은 주식. 네. 솔루에타로 고생하신 분들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아마. 이런 개 같은 주식 쳐다도 보지 마죠.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너무나 많은 전문가들이 추천을 많이 했어요. 진짜 이 종목은 네, 너무나 많이 사람들이 많이 물렸어. 근데 요게 이제 그동안 보여주지 않았었던 모양새를 이제 보여줍니다. 뭐예요? 그동안 한 번도 나오지 않았었던 게 있어요. 뭐냐면 네, 이런 때도 안 나왔었던 거예요. 이럴 때도 안 나왔었던 거. 이동평균선의 완벽한 전환입니다. 저게 왜 바뀌었을까? 이동평균선이 전환이 됐다는 것은요,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요, 매수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급이. 예,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동평균선이 역배열이다라는 것은 얘네들 다 물려있다는 얘기예요. 다 물려있다는 이야기. 근데 이게 정배로 들어갔다는 얘기는 다 수익을 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얼마 전에 이제 전자파 관련해가지고, 잉크테크인가요? 걔네가 저거 했어요. 네. 국산 만들었어. 그래서 잉크테크는 굉장히 많이 뛰었죠. 근데 전자파 관련한 내용은 이제 앞으로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거, 네, 그때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죠. 왜냐면 이게 신호를 주고받아야 되는데 다른 데서 전파 방해가 와가지고 해버리면 안정성에 엄청난 영향을 주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전자파 관련한 내용들은 굉장히 필요하다. 네, 그래서 요 종목 이제 조금씩 돌아서는 모습에 모양이 잘 나타났어요. 뭐 횡보가 좀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근데 이 거래량도 아주 특징적이고 인상적이었고요. 돌리는 모양의 이평선 정배열까지 한번 기대해 볼 만하겠다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정 종목들 4개를 샀고요. KR 모터스는요, 이 종목이 하도 안 간다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네, KR 모터스라고 부르고 있죠. 네. 하도 안 간다. 네. 이런 계알이라고 좀 그런가요? 이런 종목들을
매수하는 이유는 뭐냐면 얘는 뭐냐면 죽다 살은 종목이에요. 죽다 살아난 거. 죽다 살아남. 네. 죽은 줄 알고 관에다가 못 들여가지고 다 넣어놨는데 이놈이 퉁퉁 뜯어가지고 깜짝 놀라서 열어보니까 일어났어요. 엄마 배고파 밥 줘. 네. 죽다 살아난 종목. 멋진 종목이죠. 이게 그런 종목입니다. 왜요? 어떻게 죽다 살아났냐? 우리가 죽다 살아난 애들은 뭘 보면 돼요? 감자 여부를 보면 됩니다. 감자. 감자. 감자라는 말 요즘에 듣기 싫다고 이제 자본감사라고 많이 하네요. 네. 감자. 고생 많이 했어요. 네. 감자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닐 텐데. 네. 어딘가에 또 있을 거예요. 여기 또 있죠. 네. 감자. 네. 그 다음에 두 번밖에 안 했나? 세 번 했을 텐데. 여기 또 있네. 그죠? 네. 잘 안 보이죠? 안 보이지만 있어요. 저기 표시된 데가 다 자본 감소. 감자입니다. 감자. 그럼 감자를 한 기업들은 왜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요건데요. 감자를 한 애들은요. 이게 단기간에 분명히 일어나진 않아요. 감자라는 종목들은 단기간에 무언가가 생겨나지 않습니다. 근데 기업이 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다라면 감자라는 기업들의 주가는 굉장히 크게 뜹니다. 그거에 대한 연관관계는 제가 말씀해 드렸을 거예요. 아, 또 끊겼어. 그지 같은 것들. 어찌 이거 봐라. 잠깐만요. 우리 88은 왜 이렇게 잘 끊기는 걸까? 네. 자, 오케이. 그래서 감자를 하고 나면 감자를 하고 나면 우리가 이제 현대건설로 설명하기가 아주 쉬워요. 현대건설도 감자가 있었거든요. 잘 모르시죠? 지금이야 좋아 보이지만 옛날에는 현대건설이 감자를 이런 식으로 네 해가지고 사람들 다 죽였었어요. 감자. 네, 다 감자입니다. 이거. 네. 감자의 유상증자에 뭐 아주 개 난리를 친 거죠. 자, 감자를 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감자를 하게 되면 주가가 올라가요. 네. 내가 보유한 주식의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100주를 100만원어치 갖고 있었어요. 근데 감자를 했어. 그러면 주식수를 뭐 10대에 감자했다 그러면 주식수가 100주가 10주로 줄어들어요. 근데 10주인데 주당 가격이 만원이 아니라 10만원이 되는 거야. 왜? 100만원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감자를 하게 되면요. 대주주가 가지고 있는 가격이 무지하게 뛰는데 이 가격이 얼마예요? 1000만, 10만, 100만, 200만원. 네. 주당 200만원. 주당 200만원이에요. 그 다음에, 네, 얘기해 드릴게요. 네. 주당 200만원. 그러면 얘네들이 감자를 하는 상태에서 얼마나 열받겠어요. 기분이 더럽겠지. 그러면 얘네들한테 기회를 주는 게 있어야 된단 말이야. 예를 들어 드릴게요. 한창을 보시면 돼요. 한창. 이것도 감자. 여기 어디에 또 감자가 있어요. 액면 분할도 했어. 감자. 일단 3번 했어. 감자를요. 네. 감자 하고 나서 이게 가격이 지금 생각해 보세요. 이제 뭐 요때는 이제 몇백 원밖에 안 했거든요. 근데 요게 200만 원이네. 이것도 200만 원. 요 위에는 300만 원이겠죠. 네. 300만 원에 내가 종목을 보유하게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300만 원에 내가 만약에 100주를 갖고 있어요. 3천만 원어치 100주를 갖고 있는 대주주야. 근데 주당 가격이 300만 원이야. 그 10주 갖고 있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주식수는 적은데 감자는 많아.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주가가 이렇게 많이 하락하게 됐을 때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되냐면 대주주들이 여기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냐? 물타기밖에 없어요. 감자 이후에 대주주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 최저점에서 물타기밖에 없어요. 네.
회사가 망해서 없어지면 어쩔 수 없는 건데요. 살아나겠다라고 친다라면 물타기밖에 없습니다. 내가 3천만 원을 가지고 있는 대주주예요. 주당 가격이 300만 원이야. 원래는 그렇지 않았겠죠. 근데 감자를 하고 하다 보니까 한 주당 가격이 300만 원짜리 10주를 갖게 됐어요. 근데 여기 왔더니 가격이 얼마야? 300원이야. 300만 원이고 300원이에요. 얼마나 기가 찬 노릇입니까? 근데 여기 10주죠. 네. 여기를 만약에 3천만 원어치 사려면 몇 주 살 수 있겠어요? 3천만 원이면은 300원짜리 3천만 원이면 몇 주 사야 돼? 계산기. 그러면 3천만 원 하나 둘 셋 넷 나누기 300원은 10만 주. 네. 아니 유증 말고요. 더 사는 거지. 주식을 더 사는 거예요. 살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한꺼번에 다 사는 게 아니라 오랜 기간에 걸쳐서 처음에 내가 만약에 주식수가 지금은 원래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상당히 이보다 더 많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주식에 상응하는 것만큼 계속해서 평단가를 낮춰주는 효과를 만들어내야 돼. 이 가격은 그래서 상징적인 가격이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평단가는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이거는 상징적인 가격이 되는 거죠. 여기서 누가 살 수 있겠습니까? 이런 데서 누가 살 수 있겠어요? 감자까지 다 해놓고 완전히 뭐 작살이 난 상태에서 누가 살 수 있겠어요? 또 유상증자 계속할 때 누가 받아주겠습니까? 쟤네들이 받는 거예요. 뭘 보고요? 아, 가겠다라는 걸 보고서.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회사가, 네, 손해를 보고, 그런 대주주들이 손해를 보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 못 봐주잖아요. 그거 다 자기네들이 해주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평단가를 이렇게 처음에 여기에서 낮췄어. 그 다음에 또 샀어, 또 낮췄어 해가지고, 여기는 가격이 이제 300원대 최저가지만, 어느덧 해보니까, 네, 요 정도까지 왔어. 시간이 한 10년 정도 지났어. 주가 땡겨주는 거야. 10배 정도 땡기면 어떻게 돼요? 옛날에 샀던 그 감자에 있었던 물량들 전부 다 희석되고요. 그 다음에 수익이 오히려 몇 배는 나오겠지. 그런 식으로도 해요. 네. 그래서 감자 이후에 나가는 종목들은요, 그때 주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봐야 돼요. 대신에 일반 개인들이 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몇 년은 가거든요. 매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KR 모터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그런 경우도 감자하고 나서 또 감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자하고 또 감자하고 하는데 보통 이런 형태의 모습이 나오고 나서는 감자를 한번 끝냈으면 또 감자가 들어가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한번 네, 걸어보는 거지. 네. 감자에서 보통 여기서 끝냈어야 되는데 여기서 안 끝내고 한 번 더 감자를 했어요. 그럼 이 감자가 거의 끝 마지막 감자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 걸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년이 걸릴지 모르죠. 대신에 한번 이런 애들은 뜨면은 네, 10배, 20배 뭐 우습게 갑니다. 왜? 몇백 원짜리가 몇만 원 가야 되거든요. 먹여주니까. 몇천 원만 가더라도 10배 아닙니까? 500원짜리지만 5천 원만 가도 10배잖아요. 생각보다 금방 갑니다. 생각보다 금방 가요. 한창 같은 경우 올라갈 때 테마 붙여가지고 올라가는 거 보세요. 무식하게 올라가. 10배 올라갔어. 그때. 이거 10배예요, 10배. 450원에서 10배가 아니라 거의 20배 가까이 올라갔네요. 네. 여기서 치면 20배 넘었지. 그죠? 이거 제가 4,000원에 산 종목이에요. 4,000원에. 아니, 400원에, 400원에. 400원대에 샀어요. 처음에는 10,000% 먹으려고 그랬어. 10,000%. 여기까지 올려보자 해가지고 4만원까지 가서 10,000% 한번 먹어봅시다 해가지고 4,400원대에 산 건데, 이게 너무 올라가가지고, 그때 테마, 반기문 테마가 붙었던가요? 이때? 그래가지고, 쭈쭉 올라가니까, 뭐, 이렇게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갖고, 에이, 그냥 1,000%만 먹고 빠집시다. 그래갖고, 1,000%만 먹고 파는 거야, 그때. 예. 여기에요, 그때. 그때가 요때예요. 예. 왜 그랬냐? 단지 그 이유 때문입니다. 감자 들어와서 주가가 어느 정도 안정권 들어갔죠. 그 다음에 시간이 좀 됐으니까 이제 거의 갈 때 됐어. 얘네들 매집 거의 끝났을 것 같아. 무슨 이유든 나올 것 같아. 그러면서 올라간 겁니다. 이게 뭐 테마가 뭐 그렇게 요란하게 붙였던 건 아니죠. 근데 반기문 씨와 연결되는 그런 테마가 갑자기 확 붙어버리니까 주가를 10배 띵겨버리죠.
기회가 있을 때 그냥 확 땡겨가지고, 네. 대주주들은 손해본 거 다 털어내고, 야 진짜 멋지죠? 그게 주식시장입니다. 위에서 개인들은 다 받아가지고, 뭐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나중에는. 근데 개인들은 이미 또 없을 거야, 아마. 이거 어떻게 버틸 건데. 여기 사가지고, 물려서, 6,000원에 사가지고, 1,500원 개 빠졌다. 욕 나올 텐데. 못 버팁니다. 그래서, 그지 같을 때, 이런 거 쓸 때 넉마주라고 그러죠, 넉마주. 진짜 쓰레기가 될 수도 있어요. 네, 진짜 쓰레기가 될 수도 있는데, 그냥 이런 거 조금 사놓고, 놔두는 거지, 뭐. 터지면 대박 아닙니까? 내가 100만원어치만 사놨다고 해도 10배 터지면 1000만원인데. 그러면은, 할만하지 않아요? 그럼, 소고기가 아니라 소를 한 마리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10년에 1000%면은 해볼만 하지 않아요? 10년 기다려서 1000% 나왔다. 난 해볼만 한 것 같은데. 네, 그런 게 이제, 좀 위험하기도 하고, 지루하기도 하고, 그런 형태에 있는, 그런 종목들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짤랑이로다가, 네, 짤랑이. 그냥 없는 돈이다 치고, 네, 몇백 원이니까. 뭐, 돈이 뭐 한, 1,500원, 2,000원, 뭐, 이렇게, 뭐, 딴 거 막 사기도 좀 애매하고 막 그럴 때요. 그럴 때 그냥, 네,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어떤 거요? 이거가 어떤 거야? 한창? 아니면, KR? KR이요? 대주주가 누구로 바뀌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네. 누구로 바뀌든가 말든가,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얘네들한테 지금 필요한 것은, 이 시점에서 매집을 통해서 어디까지 올릴 것이냐, 그것만 보시면 됩니다. 누가 들어왔든 그 가격에 들어왔으면 어떻게든 사 나가야겠다, 그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사실 이런 종목들은 분석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뭐 사업이 좋아질 것 같아요, 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모릅니다. 없대요. 네, 분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원래 분석이 안 되는 거죠, 이런 거는. 그냥 저런 생리를 통해서 움직이는 사례들이 많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몇 년 지나고 나면 또, 네, 제 생각이 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몇 년 지나고 나면, 아, 맞아. 그때 성투사가 그런 얘기 했었지. 한창 그것도, 네, 몇 년 지난 후에, 뭐 한 20배 20배 올라가니까, 그때 가서 이제, 아, 그때 그랬었어요, 라는 생각,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제법 있으셨어요. 그런 거 같아요. 그냥 그런 거지, 뭐. 없는 듯 생각하고 보시면 되는 종목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내가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뭐 떠들다 보니까 벌써 1시간이 훅 지나갔네. 1시간 어떻게 지나갔어? 1시간 어디 갔어? 1시간! 야, 1시간아! 어이씨. 야, 단풍아. 자고 있네? 1시간이 어디 갔대? 네, 1시간 어디 갔어요? 빨리 데리고 와. 오늘 듣고 싶으신 분들은요, 네, 팟빵으로 들으세요. 답이 없다. 방법이 없네. 네. 팟빵에 가시면은요, 요거 오늘 아침 뉴스 이야기 다 해놨어요. 뉴욕 증시 금리 인하, 뭐, 기대 어쩌고저쩌고, 뭐, 개소리들밖에 해놨으니까요. 개소리가 아니지. 이건 제대로 된 소리를 제가 녹음을 해놨습니다. 네. 뉴욕 증시 금리 인하 기대감, 이것이 제동에 걸렸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바이오 기업들은 뭐 기술 특례로 인해서 상장했는데 굉장히 힘들더라. 네, 그 얘기. 그 다음에 기업들이 최근에 우리나라를 버리고 해외로 가고 있더라. 그 얘기에 대해서 해놨어요. 그러니까 요거 필요하신 분들 들으시고요. 아직 안 끝났어요. 이 질문을 답변을 하려고 보니까 시간이 지금 애매해. 예. 제가 방송이 3시에 끝나잖아요. 근데 1시간이 지금 어디 갔는지 안 보이네. 네. 찾게 되면 더 할게요. 근데 이 과거로 간 애들은 오질 않아가지고, 네. 가버린 것 같아. 이씨. 아, 시간 배분을 못했네. 네, 완전히 막장 드라마 됐네요. 네, 질문에 대한 답변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혹시라도 또 질문 있으시면요, 네, 물어보세요. 그냥 무엇이든 물어보셔나 하지 뭐. 요거 질문에 답하는 것도 1시간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할게요. 미중 무역 협상이 이번 주에 잘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잘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미중 무역 협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 먼저 생각해 보면 됩니다. 이번 주에 어떻게 될까? 그래서 세 가지 이야기 말씀드렸잖아요. 네, 세 가지 이야기. 첫 번째, 노딜. 두 번째, 빅딜. 세 번째, 뭐라고 했지? 스몰 딜? 네. 뭐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거. 네. 뭐라고 해야 돼, 이거를? 연기딜. 네. 네. 연기딜. 요런 게 이제 될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빅딜이나 연기딜 같은 경우는 2번과 네. 2번과 3번은 어때요? 시장에 우호적이다. 네. 시장이 좋아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딜딜? 그것도 괜찮네. 이게 굉장히 좀 센스 있는 분들이 오늘 많이 왔어요. 좋아. 아주 좋아. 네. 이런 분들이 많아야지, 네. 우리 아재들이 힘을 얻는 겁니다. 네. 아재는 아줌마도 포함되는 거 아시죠? 네. 우리가 힘을 내야 돼. 네. 아이고, 참말로. 자. 그래서 시장이 좋아한다. 2번 빅딜과 연계딜 모두 다 시장한테 좋은 소식입니다. 와, 뭐 무역 분쟁이 약간 연기되면서 그 사이 협상하기로 했어? 좋은 소식이네요. 네, 무역 협상 해결됐어. 좋은 소식이네요. 근데 이것도 저것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됐어? 안 되었다? 판 뒤집었다? 네. 하노이 회담의 2차전이다? 네. 뭐, 복사판. 2차전 말고. 복사판? 네. 트럼프 판 뒤집고 나오다. 뭐, 이렇게 나왔나? 요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시장이 매우 싫어하겠죠? 왜냐하면, 노딜이라는 것 자체가요, 노딜이 되면 가장 먼저 나올 것이 뭐겠어요? 노딜이 되면 가장 먼저 나올 거. 노딜일 때 가장 먼저 나오는 거. 네? 3천억 불 관세. 그 다음에요. 화웨이. 슈퍼컴퓨터 제조. 화웨이 등 중국 기업 제재. 지속. 망함. 네. 제재로 망함. 네. 그럼 어떻게 돼요? 중국 경제 성장률 추락. 네, 이거 추락이라고 해야 돼. 추락. 시진핑 아웃. 네. 아웃. 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시진핑 아웃. 자, 그러면 요걸 한번 봅시다. 시진핑이 북한에 간 이유는요. 트럼프를 약 올리기 위해서 간 게 아니고 이번에 카드로 쓰기 위해서 간 거예요. 북한은 시진핑을 통해서 미국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미국과 대화를 해서 인내심을 가지고 이야기해보자. 진지하게 한번 이야기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시진핑을 통해서 미국한테 이야기한 거고, 시진핑은 김정은을 통해서 북한한테 이야기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희들 관계를 적극적으로 도와줄게. 네. 무슨 얘기예요?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도와줄 수 있다. 누구를 위해서요? 미국을 위해서. 우리가 북한하고 친하거든, 북한을 컨트롤할 수 있거든, 우리가 도와줄게. 이거는 뭐냐면, 왜 이거를 6월 20일 날 했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6월 28일, 29일 날, 지금 29일 날 만난다고 하거든요. 29일 날 시진핑이랑 트럼프랑 만났을 때 분명히 북한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국이 지금 써먹을 수 있는 카드가 없는 상태에서 뭘 하겠어요? 야, 우리가 북한 잘 해결해 줄게. 조금만 도와줘. 조금만 봐줘. 이럴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책임지고 북한 비핵화 만들어 줄 테니까 대신 너는 무역 분쟁에서 조금만 양보해 줘. 나올 수 있어요. 그거를 하나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시진핑이 뭐 할 일이 없어가지고 거기 뭐 김정은이가 부르는 데 가서 뭐 밥 얻어먹고 박수 받고 그렇게 했습니까? 다 지들 속내가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뭐 그건 그런 속내가 있는 거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딜이 되면 지금 중국은 저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이 계속 아쉬운 소리를 해요. 무슨 소리? 쓸데없는 소리죠. 처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지금 미국은 처음과 이야기가 달라지지 않았어요? 야, 중국아, 너희들이 연초에 했던 그 합의 그대로만 나오면 우리는 무역협상 합의해줄게. 연초에 했던 합의 뭐?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법률을 제정하고 그것을 감시하기 위한 국제기구를 설립하자. 그러면 우리는 합의해준다. 도장 찍자. 콜. 모든 건 끝나는 거야. 대신에 이거 이외에 다른 것들 가지고 나오지 마. 그 얘기 한 거거든요. 시진핑도 처음엔 그랬어요. 중국도 처음에는 야, 우리도 처음에 이런 지적재산권 없던 그 시절에 그런 거 아니면은 너희하고 절대 협의 안 해. 그런 거 없어. 대화 없어. 이렇게 얘기하다가 뭐 했어요? 이번에 대화를 하겠다고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약간 죽어있는 그런 의기소침한 발언. 어떤 발언이 있어요? 바로 어제 나온 발언. 네. 미국과 중국이 서로 양보하면 안 될까요? 이거 있잖아요. 미국과 중국이 서로 양보하면 안 될까요? 네. 서로 양보해야 됩니다. 그 양보하라 이거지. 근데 미국은 콧방귀도 안 뀌고 있습니다. 뭐 왜 양보를 해야 돼 우리가? 네. 지금 급한 애들은 누구예요? 중국이 급한 거죠. 네. 중국이 급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노딜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판 깨지면 요거 되는 거예요. 요거 되는 겁니다. 화웨이 망하는 거예요. 중국 기업들 망하는 겁니다. 3천억 불 관세 당연히 들어오는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3천억 불 관세가 들어가면 외국 기업들의 중국 탈출이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이 3천억 불 안에는 너무나 많은 품목이 들어가 있어요. 메이드 인 차이나로 찍힌 그 모든 제품들에게 관세를 다 매기겠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은 중국이 만든 것 뿐만이 아니라 외국 기업이 중국에서 만들어가지고 미국에 팔아먹는 것도 다 포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애플의 아이폰 같은 경우도. 애플이 중국의 자본력이 좋다 해가지고 가서 공장 지어가지고 사람들 많이 고용해가지고 애플의 아이폰을 만들었어요. 그거를 미국으로 갖고 갈 수가 없어. 왜? 중국에서 만들었지 않니? 이게 되니까. 중국에서 만들었으면 돈 더 내야 돼. 애플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얼마 전에 얘기한 게 그거죠. 이거 관세 너무한 거다. 하지 마라. 근데 미국 정부가 콧방귀도 안 끼고 있어요. 그럼 애플은 뭘 선택해야 돼요? 중국을 떠나야지. 어디로요? 베트남으로 가든 인도로 가든 뭐 다른 동남아로 가야 되겠죠. 네. 어떻게 보면 인건비가 더 싼 베트남으로 빨리 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중국은 외국 기업들의 중국 탈출이 시작되는 순간 얘들은 걷잡을 수가 없어.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이건 걷잡을 수가 없거든요. 얘들이 이걸 모를 리가 없다고. 그래서 이번 판을 깨지 않으려고 할 것이고요. 더 중요한 거는 이런 상황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시진핑과 트럼프의 1대1 단독 회담을 안 하려고 했었던 거죠. 다 끝난 다음에 만나자. 왜? 그것은 공식적인 게 아니고 대표의 생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협상은 깨졌다 붙었다 계속 할 수 있는데 정상끼리 만나가지고 쭝얼거려 버리게 되면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게 되거든요. 그럼 시진핑이 여기서 미국 트럼프한테 뭐라고 했어요? 트럼프는 계속 쪼을 건데 아 그거 좀 해줘. 아 그거 안 해주면 몰라 안 해. 나도 몰라. 에이씨 막 이렇게 얘기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시진핑이. 아 우리 사람 해 이거 곤란하다 해 이거 탕수육 하나 들으면서 얘기할까 뭐 이렇게 할 거야? 아니잖아요. 그 상태에서 뭐 안 합니다 그러면 협상 끝나는 건데
시진핑은 뭐라고 했어요? 아, 좋은 쪽으로 생각합시다. 그러면 그래서 해준다고 안 해준다고. 좋은 쪽으로. 그러니까 해준다고 안 해준다고. 미국은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그거 걱정하는 거예요. 지금 열심히 계산 때리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해줬을 때, 우리가 그걸 해줬을 때 잃어버리는 거, 우리가 안 해줬을 때 잃어버리는 거. 그래서 더 좋은 쪽으로 가자라고 했겠죠. 근데 이 노딜이 됐을 때 시진핑이 아웃당하는 거 하고 빅딜이 됐을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무역협상이 해결되면은 중국이 많이 깨질 거예요. 그러면 중국이 많이 손해를 보고 깨진다라는 것 자체가 시진핑의 정치적 그 능력을 의심받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잖아요. 그럼 시진핑이 아웃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노딜 때 아웃될 확률이 더 높지 빅딜 때 아웃될 확률이 더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시진핑의 장기 집권을 위해서라도 분명히 이번 딜을 형사시키려고 할 거예요. 미국이 원하는 건 딱 하나잖아요. 지적재산권 보호. 그것만 해주면 돼. 그러면 알았다라고 일단 해야 되겠지. 네. 그래서 노딜은 아마 아닐 것 같고요. 아니면은 노딜 아니면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계속 요리조리 피해 다니면서 다음에 얘기할게요. 다음에 얘기해요. 이런 식으로 그냥 갈 것 같아요. 네. 그럼 뭐 별거 없는 거지 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요거는 네. 잘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는 네, 지금 요게 됩니다. 요게 되고요. 시장도 개판되겠죠? 네. 시장도 또 한번 쭉 하고 떨어지겠죠. 근데 요렇게 될 가능성이 많지 않아요. 지금으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번 그 월말을 기점으로 해서 좀 좋은 소식을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뭐 노딜 비슷하게 됐다고 하더라도 뒤 이어서 만약에 지금 아 그냥 몰라 얘기 안 돼 우리 협상 없었던 걸로 합시다 라고 딱 헤어지고 나더라도 바로 여기에 대한 대응책이 바로 나올 겁니다. 안 그러면은 충격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을 거예요. 트럼프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주가가 떨어지는 것을 지금 극도로 싫어해요. 왜? 뭐 때문에? 어째서요? 트럼프도 가급적이면 성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트럼프도 약간 양보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내년도 대선이 있기 때문에 대선. 트럼프가 지금 계속해서 금리 인하부터 해가지고 유가부터 건드리고 막 다방면으로 갔다가 건드리는 내용이 뭐겠습니까? 다방면으로 건드리는 이유가 재선 때문이거든요. 시진핑이 지적재산권 보호를 인정할 확률은 반반입니다.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중국이 인정을 했어요. 책임을 통감한다. 네. 책임이 있다. 네. 이렇게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언제면 연초에요. 2월인가에 그렇게 했어. 2월인가 3월인가에. 해가지고 얘네들이 그래? 너희들이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정을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기구 설립하고 법제화 시켜가지고 너희들이 규제만 강화하면 되겠네. 이렇게 했는데 얘네들이 뒤늦게 생각해보니까 이거는 단지 미국과 우리의 일이 아닌데? 국제기구가 설립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미국과 중국에 대해서만 딱 한다가 아니라 중국과 한국, 중국과 일본, 중국과 유럽, 뭐 기타 등등 여러 국가들 중국이 좀 짝퉁을 많이 만들어 놨어야지. 그러면 이걸 가지고 다 딴지 걸 거 아닙니까? 이거 봐라. 너희들 이렇게 한다고 하지 않았냐? 왜 우리랑은 안 해? 우리는 국가도 아니냐? 네. 그러면은 중국이 잃어버리는 것이 얼마나 클까라는 것이 지금 딱 느낌이 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다시 무슨 얘기냐면 야 이거 법으로까지 꽤 크게 키우지 말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규제 강화해가지고 벌금도 많이 때리고 좀 더 계도를 잘 할게 그랬더니 미국이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그 얘기 한 거죠. 그러면서 협상 없어.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중국이 지금 열심히 계산기를 두들겨 가지고 그래 그래도 그게 더 이득인 것 같다. 어떤 거요? 지적재산권을 인정했을 때 기구를 설립했을 때 다른 국가들한테 소송이 들어왔을 때 거기에 대한 피해가 그냥 지금 이 무역 분쟁을 없애가지고 중국이 경제 성장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것보다 더 적다라면 당연히 인정하겠죠.
근데 지금 관세까지 얻어맞았어요. 관세까지 맞았어. 왜? 관세를 얻어맞는 게 지적재산권을 인정하는 것보다 나았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화웨이를 또 갖다 때려버리는 상황이 되고 기업이 망가지고 중내 산해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고민이 되겠죠. 어떻게 보면은 지적재산권을 또 일부 인정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은 진짜로 기업이 망해서 넘어가는 거를 확인하고 나서 그렇게 나오든가 뭐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상황은 그러하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네. 답답한 노릇일 수도 있겠는데 중국은 선택권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지적재산권 인정 안 하는 것은 노딜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아마 일부 인정한다거나 아니면은 어느 정도의 그 책임을 통감한다. 네. 재발 방지를 위한 어떤 새로운 대책을 세우겠다. 네. 그렇게 가야 되겠죠. 대신에 뭐 이것은 중국과 미국과의 약속이다. 다른 나라는 포함되지 않음. 뭐 이런 식으로 선을 긋게 될 수도 있겠고요. 네. 개 그지 같은 놈들. 뭐라고 나올지 모르지.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도 재선 때문에 가급적 성사가 되었으면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될 가능성이 많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선거에서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주가를 올리는 거거든요. 주가가 올라가면 경기가 좋다라고 사람들이 착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 안 됐을 경우에는 작살 나는데 그럴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 한 100% 중에 한 20% 정도 되지 않을까? 네. 그 다음에 빅딜 같은 경우도 한 20% 정도? 네. 연기들이 한 60% 정도 차지하고 있을 것이다. 네. 지금 이 짧은 기간 내에 뭔가 다 이뤄내지 못할 겁니다. 지금 애들 머리 터질 거예요. 아마 내일 28일날 29일날 보면은 중국 대표단들 대머리 된 애들 좀 있을 거예요. 머리 쥐어뜯어갖고. 아, 새끼들. 그 사전에 미리미리 하지 말이야. 그죠? 자, 그 다음에 보안 관련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이제 이야기가 있었어요. 네. 보안 관련해서 보안은 어떻게 해야 될까?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워낙에 이제 시진핑을 이제 자기 이외의 세력들을 숙청을 많이 해가지고 적이 없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뭐 그건 뭐 다 썰이니까 뭐 우리는 썰 방송 아닙니까? 네. 믿거나 말거나 그러면서 하는 썰 방송이니까 네. 다양한 의견들 괜찮아요. 그럴 거라 생각해. 그럴 수도 있다 생각해. 어쩌면 후진타오나 이런 쪽의 세력일 수도 있어요. 네. 모르지. 네, 누구인지. 그 의도를 누가 정확히 알겠습니까? 자, 어쨌든 그렇게 되고요. 보안 관련한 설명 보도록 하죠. 해킹 쪽이라면은 시스템을 침입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컴퓨터 시스템을 침입하는 거. 여기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금융 시스템. 그 다음에 뭐 정보 보안. 네. 개인정보죠. 네. 이 개인정보는 근데 어떻게 좀 이게 안 되는 거야? 왜 자꾸 전화가 오는 거예요? 왜 자꾸 당황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당황하셨어요? 왜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요즘에 근데 검찰 이런 말 잘 안 하더라. 그죠? 머리를 많이 썼더라고요. 그리고 발음도 많이 좋아지고. 근데 옛날에는 되게 어눌했는데 많이 발전했더라고요. 많이 컸어. 그 다음에 또 다른 거라고 본다라면 전자전이죠. 네. 실제로 이 전자전 같은 경우는 군대에서 지금 많이 쓰고 있어요. 네. 전파방해입니다. 전파방해. 지금은 네트워킹 시스템에 대한 이 파워가 굉장히 크죠. 인터넷 없이는 지금 이게 돌아가지도 않잖아. 왜 사격 통제 또는 레이더 이런 모든 부분들이 다 전자 신호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건데 여기서 만약에 그 뭐라고 그러죠? 그 전자파에 대한 어떤 공격을 하게 되면 전파방에 대한 공격을 하게 되면 그 뭐라고 해야 돼? EMP 쇼크라고 그러나요? 네. 그런 걸 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불통이 되죠. 전화, 통신망, 뭐 인터넷 다 끊어지면서 불통이 되잖아요. 그러면 뭐 어떻게 되냐? 마비야 마비 사실은. 우리가 현대 군이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네트워크 통신망 아닙니까? 옛날처럼 막 그냥 그 전화기 옆에 따라라라락 돌려가지고 뭐 통신 보안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시대는 지나갔다는 얘기지. 네. 지금은 아주 스마트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요런 것에 대한 방어가 필요하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보안 관련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커져야지 되는 내용이 있겠고요. 우리가 암호화폐 같은 경우도 지금 블록체인이 어떻게 보면 이런 보안과 관련한 그런 내용을 좀 보실 수 있잖아요. 암호화 해가지고 송금도 하게 되고 막 그런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것들, 그 다음에 클라우드 컴퓨터, 나만의 어떤 자료를 봐야 되는데 누가 와서 자꾸 엿보려고 그래, 누가 침범하려고 그래, 자꾸 막는 거. 우리 개인정보가 지금 명당 1원씩에 팔리고 있는데 우리 1원짜리 인생 살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하는 거. 이번에 페이스북이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죠. 그래서 그것을 뭐 보안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 보안을 보완하기 위해서 쓰는 돈이 천문학적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보안, 정보 보안과 같은 이런 내용들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었던 이 모든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중요한 업종으로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업종군 또는 이제 종목군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너무 광범위하게 물어보셨기 때문에 딱히 뭐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렵겠습니다만, 이 보안 같은 부분들은 계속 성장할 수 있는 내용이 될 겁니다. 그리고 공인인증서라든지 이런 것보다도 지금은 이제 생체 기술, 그 눈깔 가지고 보는 거 있죠? 네, 눈을 본다거나 아니면은 좀 더럽지만 침 뱉어서 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던데, 네. 침으로 뭐 어떻게 하는 거지, 근데? 그런 거는? 혓바닥에 갖다 대는 건가? 아니면 거기다 진짜 침을 뱉나? 그런 것도 있고, 뭐, 지문은 뭐 다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게 뭐더라, 이게, 피부인가 머리카락인가를 이게 해가지고 뭐 DNA 조직을 검사해서 뭐 이런 것도 있다고. 네, 입냄새 이런 것은 안 될 수 있어요. 왜냐면 네, 다 같이 같은 음식을 먹고 나면 같은 냄새가 나. 네, 근데 이제 가끔씩 이제 좀 지독한 사람들 있죠. 예, 똥 냄새 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제 좀 특이할 수 있겠지만은, 그런 사람들은 병원에 가서 위장 검사를 좀 해봐야 됩니다. 속이 안 좋으면은 그 입에서 그게 저 대장에서부터 올라오는 냄새인가 봐. 네. 똥냄새. 대장에서부터 이렇게 끌려 올라오는 거 아니야? 스물스물 해가지고. 뿌악. 네. 능구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자주 오셨었나요? 반갑습니다.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아니면 뭐 발냄새도 괜찮고요. 아니 뭐 근데 이제 피부 각질 뭐 이런 거 가지고 하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접하기는 어렵겠지만, 네,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안면 인식, 얼굴, 네, 그런 것들은 많이 하죠. 네. 식사하고 계셨어요? 빰빰빰빰빰. 더 들어온 거 뭐 있냐? 더 들어온 거. 더 들어온 거 뭐 없나요? 아무튼 뭐 그래요. 네, 그렇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정보 보안에 대한 이런 어떤 기술은 계속 발전할 것이라는 얘기가 될 겁니다. 그리고 센서, 그런 쪽 산업들을 계속 보시면 좋겠죠. 홍채 인식, 카메라 모듈 뭐 이런 것들 다 포함이 될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안에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1차원적으로 보고 있었던 무슨 시크릿 카드, OTP 이런 거 다 이제 필요 없어요. 네, 이젠 다 필요 없는 거고, 이런 것보다도 더 좋은 것들, 네, 해야 될 겁니다. 저는 이제 요즘에 스마트폰 보니까 다 지문으로 하더라고요. 저도 다 지문을 해놨거든요. 제 지문으로 하고 있어요. 제 지문이 없으면 안 돼. 근데 가끔씩 제가 자고 있을 때 제 손가락 갖다가 이렇게 하는 그런 애들이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있을까봐 지문하고 비밀번호로도 같이 하기도 하고, 지문하고 홍채를 같이 하기도 하고, 네, 막 그렇기도 하더라고요. 목소리 같은 것도, 근데 목소리는 좀 변조가 가능한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아무튼 간에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 제가 기업은행 앱 새로 받아야 되는 거 아시죠? 기업은행 쓰시는 분이 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기업은행 앱이
비밀번호랑 공인인증서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바뀌었어. 이제 비밀번호 6자리와 지문인식으로 모든 이체가 돼. 공인인증서, 시크릿카드 다 꺼지라고 해. 막 다 이제 갔어요. 다 돌아가셨어. 세상이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생체 인식에 대한 그런 관심들을 좀 가지시면 좋죠. 해킹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그램상으로 해야 되는 내용이지만 뭐 방화벽이나 이런 거가 되겠지만은 그런 것들은 뭐 저는 자세히 모릅니다. 근데 아무튼 이 보안과 관련된 내용들은 무궁무진하게 계속 커질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겁니다. 뭐만 하나 나오면 무조건 보안주들이야. 네. 금융 시스템 보안주, 암호화폐 보안주. 왜? 암호화폐 보면은 거래소가 털리잖아요. 해킹으로. 암호화폐 거래소 털린 거 봤죠? 비트코인 막 빼가고 막. 네. 그거 다 저거 보안으로 돼야 돼요. 방화벽을 두껍게 세우거나. 근데 요즘에는 해커들은 뚫으려면 다 뚫죠. 그래서 요즘에는 전부 다 이제 그 금융 거래 시스템을 지문으로 해버린다거나. 지문도 등록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빼낼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네. 해커가 어디까지 발전할지 모르죠. 네. 항상 창과 방패인 것 같아요. 해커가 와서 쾅 뚫으면은 보안회사들이 막아내고, 이제 더 이상 안 뚫리면 또 다른 해커가 가지고 또 쾅 뚫어내고 또 막아내고 막 계속 그런 것 같습니다. 편하긴 한데, 네, 보안은 더 강해졌겠죠. 네. 근데 정말 가끔씩 이렇죠. 이렇게 편해도 되는 거야? 네. 진짜로. 신용카드도 마찬가지예요. 이 스마트폰이 가지고 있는 대단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4차 혁명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알아야 돼요. 오늘 사실 제가 팟빵에다 마지막에 녹음한 내용도 그 내용이에요. 우리나라 많은 기업들이 우리나라를 버리고 다른 나라에 투자하고 있다. 미국과 동남아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일단은 세금을 많이 매긴다라고 하니까 미국 외에 다른 나라에서 만든 것들은 다 세금을 매길 겁니다. 그러니까 다 미국으로 기어들어갔죠. 미국에서 공장 짓고 막 미국에서 만들겠다 그러고 막 트럼프하고 막 쎄쎄쎄하고 밥 먹고 막 난리가 아니잖아. 롯데그룹 거기 뭐 31억 달러? 네, 갖다가 집어넣었다면. 그러니까는 그거 가가지고 다 그거 하고 있는 거지. 그 다음에 동남아 쪽에 투자하고 있는 건 뭐예요? 중국이 이제는 더 이상 인건비가 싼 나라가 아니에요. 이번에 중국에 최근에 가신 분들, 아니면 최근에 이제 중국 여행 해보시는 분들 아마 아시겠지만 중국 물가 장난 아니야. 옛날에 밥 한 끼 먹을 때 제가 거짓말 안 하고요. 소고기 덮밥. 진짜 성인 남자가 먹어도 배가 불러가고 못 먹을 정도로 고기 듬뿍에 밥 듬뿍에 엄청나게 많이 준 게 5원이었습니다. 5원. 5원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1,000원도 안 되지. 한 800~900원 밖에 안 됐어요. 물론 시골이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정도면 밥을 먹을 수 있었다고. 근데 이게 요즘에는 물건값이 무지하게 비싸. 음료수 하나가 10원이야. 그러니까 이 물건값도 많이 오르고, 인건비, 특히 인건비. 사람들 그 옛날에는 중국 애들 그 한 달 월급 끽해야지 20만원 못 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쪽 시골 공장에서 일하는 애들은 7만원, 8만원 그랬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근데 그거 갖고도 잘 먹고 잘 살았지. 근데 지금은 네, 4년제 대학생 졸업한 애들 평균 임금이 100에서 120만원 나온대요. 3배에서 4배 올랐죠. 대박인 거야. 네. 그리고 잘 사는 부자들은 또 엄청나게 많죠. 부자들은 우리나라 인구보다 더 많아. 네. 그러니까 이런 규모를 봤을 때는 중국에서 뭘 해볼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근데 대신에 중국의 소매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 볼 필요는 있는데, 거기서 제조업을 하기는 이제 좀 어려워졌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눈을 돌리는 데가 베트남. 베트남은 얼마나 좋아요. 베트남에 뭐라 그래요? 우리 베트남하고 업무 협약만 맺어주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여기는 바캉스도 있어요. 바캉스 오세요. 막 그런 거 있잖아. 그래갖고 베트남으로 다 그냥 네, 우호적으로다가 와가지고 막 한국 기업들 유치해 가려고 하니까 다들 어디로 가요? 베트남으로 가는 거죠. 인도로 가는 거고, 말레이시아로 가는 거고. 우리나라는요, 인건비 더럽게 비싸잖아. 솔직히 외국 기업들도 꺼릴 수 있을 정도의 인건비입니다. 우리나라 GDP 만만치 않아요. 최저임금 굉장히 비싸거든요. 외국 기업들 와가지고 이거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야. 그러면 제조업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는 상태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4차 산업, 네, 서비스나 이런 쪽, 금융 이런 쪽으로 많이 발전시켜야 되는데 또 여기에 대한 그 단점이 있어요. 그쪽으로만 발전시켜야 되면은 미국처럼 돼. 미국은 뭐냐면 소비가 가장 큰 나라고 뭐 제조업에 대한 부분을 요즘에 많이 끌고 가려고 하긴 하는데 실제로 제조업보다도 소비가 70% 80% 이상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인데 얘들은 선진국으로 갈수록 보통 보면 4차 산업, 제조업은 자꾸 뒤로 빠지는 거고요. 금융이나 이런 식의 산업이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근데 미국은 그래도 괜찮은 게 뭐예요? 기축통화, 달러가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없어. 그럼 우리나라 금융만 막 키워가지고는 이게 될 게 아니야. 그러니까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데 정부가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네. 그동안 뭐 잘 못했던 것도 있었겠지만, 네, 지금 정부도 뭐 노력을 많이 해야지. 그래서 제대로 된 정책도 좀 쓰고 한국에도 뭔가 혜택을 좀 많이 줘. 한국에서 기업하면 좀 혜택을 많이 주고 뭐 일단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외국에 가서 뭐 공장 만들어 갖고 그 나라의 경제 발전을 이끌어 준다고 뭐 어쩌라고? 그건 그 나라잖아요. 우리나라도 잘 살아야지. 네. 옛날에는 근데 이런 비약적인 말도 있었어요. 조금만 있으면은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인들 발 마사지 해준다. 뭐 그런 끔찍한 얘기가 있었어. 근데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그죠? 그럴 것 같지는 않죠? 그 정도까지 아닐 것 같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많이 좀 발전을 해야 되고 4차 산업이나 이런 쪽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항상 우리는 보안을 생명처럼 생각해야 돼요. 보안. 어디 가서 그냥 막 자꾸 말전하고 이런 사람들도 보면은 안 돼. 그 맨날 커피숍에 모여가지고 그냥 그 듣고 있으면 그냥 다 들려. 그냥 막 목소리도 엄청 커가지고 그냥 하하하하 그러면서 막 그 집 아빠가 어제도 안 들어왔다면서 막 그런 얘기 뭐 하려고 해. 그죠? 그런 말 하지 마. 그런 보안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방송이 끝났다면서? 네, 오늘도 방송이 끝났어요. 네, 시간이 다 됐네. 오늘 하려고 했었던 건 다 못하게 됐어요. 어쨌든 뭐 아쉽지만 답이 없고요. 잘 안 되는 거는 네, 금요일날 또 수다나 떨면서 그렇게 하죠. 뭐 굳이 뭐 뉴스와 시황 뭐 다 얘기해 놨는데 뭐 네. 그러니까 그 집 앞에 왜 안 들어갔을까? 그게 참 우리 저 윗집 사는 그 아저씨는요 가끔씩 집에 안 들어갈 때 보면은 집 주변 아파트 순찰을 돌면 나와요. 어디 길에서 막 자고 있어. 술이 취해갖고 막 그 아줌마가 걱정이 되게 많았었지. 우리 못 봤어요? 안 들어왔어. 그러면 집 아파트 이게 경비들이랑 순찰 돌아. 그러면은 그 아파트 단지 어딘가에 처박혀갖고 자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 데려다가 네 집에다 해놓고 막 그래. 술이 웬수죠. 네, 술 끊으세요. 조금만 드시거나 그게 뭐 길거리에서 자면 입 들어가 큰일 나지. 네, 술은 적당히. 네, 지나치는 음주는 건강을 해칩니다. 오래 살아야죠. 자, 알겠습니다. 남욕하지 마. 이것도 지금 보안을 지켜야 돼. 네, 주둥이를 욕해. 네, 지금 말한 이야기는 잊으십시오. 나의 본심이 아니었어. 자, 어쨌든 오늘 네 종목 매수한 것들 알려드렸고요. 그 다음에 질문 2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고생들 많으셨고요. 즐거운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오후에도 뭐 별거 있겠습니까? 그냥 그러다 마는 거지 뭐. 네, 그렇게 네 오늘 하루 마무리하시고 내일은 제가 없으니까요. 네, 우리 전문가님들하고 즐거운 시간을 또 신나게 보내시고요. 금요일날 네 하루 종일 또 저하고 신나게 노시면 되겠습니다. 주식 뭐 별거 있으면 그냥 놀면서 가만 놔두면 지가 알아서 올라오는 게 주식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네. 입 조심해야 돼. 입 조심. 입 조심하시고. 네, 항상 신뢰도가 높은 그런 이미지를 알려줘야 되는 거야. 신뢰. 전문가는 이미지가 신뢰지. 신뢰가 생명이야. 마무리합니다. 오늘 옛날에 이런 아재 개그 있지 않았어요? 뭐 이렇게 어떤 상황 해놓고 누가 부릅니다. 뭐뭐뭐뭐 이럴 때 딱 있는 노래가 뭘까? 네, 거짓말이야 이런 거. 네, 조항조가 부릅니다. 거짓말 뭐 이런 거. 빅뱅이 부릅니다. 거짓말 이런 거 괜찮겠다, 그죠? 빅뱅이 부릅니다. 거짓말. 네, 그래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네,
빅뱅 노래 별로 듣고 싶지 않은데 그냥 한번 네 듣도록 하겠습니다. 암소 소리 버랄러뷰 다 거짓말. 한순간도 눈을 뗄 수 없는 빅뱅 거짓말. 진방 불가능해요 나 제기와 저저기의 빛을 섞여나 너무 시작 사슴이 있다고 다짐해봐도 어쩔 수 없다고 못하는 술도 마시고 속하는 맘 밤새 채워봐도 싫어 너는 나르는 기도 비도 제발 이렇게 해달라고 넌 내게 숨이 오지 않나 꿈을 쫓아고 오지 않나 더는 살고 싶지 않나 같아 열받게 네 생각에 돌아버린 건